네, 안녕하세요. 대학 어디야TV 신선생입니다. 네, 오늘 긴급 인터뷰 강원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명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제 변화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할까 합니다. 변화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 다방면으로 대학 어디야TV에서 다뤘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거에 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변화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네. 이게 2019년 11월에 발표를 했다 보니까 네네. 아마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가지고 2022학년부터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요. 변화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춰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해지고 어떻게 좀 더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2022학년부터는 네네. 올해요? 22학년도? 네, 맞아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자료로 교사 추천서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아, 완전 폐지되는 거죠? 네, 모든 대학이 이제 다 그 서류를 받지를 않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면 학생들이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서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하다. 아, 하나가 줄어드니까 학생이나 교사나 다 좀 부담은 줄어들겠네요. 네네. 근데 거기서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교사 추천서로 분명히 평가자를 활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디 다른 영역에서 네네. 확인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작성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정관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뭐 긍정적이긴 하나 그거에 어떤 반대급부로 다른 전형 요소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네네. 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정말 이제 평가할 때 느꼈던 걸 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때. 네.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평가를 할 때 교사 추천서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둘 다 평가를 해보셨다는 거죠? 네, 둘 다 평가를 해봤는데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 자료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읽는 서류가 교사 추천서였어요.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와중에.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평가자로서 학생을 볼 때 이 학생은 매일 관찰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이 뭐 경험을 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학생을 이제 매일 관찰도 하시고 같이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과 눈으로 써주신 서류가 교사 추천서여가지고 저는 먼저 그 서류를 읽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밑그림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라던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이 학생을 구체적으로 좀 그려 나갔거든요. 이런 거는 사정관 선생님 개인적인 그런 스타일인가요? 아, 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어떤 서류를 먼저 보는지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요? 이거는 이제 평가자들마다 다른 거고요. 네네. 다만 동일한 거는 어떤 서류를 제출했건 그 모든 서류를 다 읽고서 종합평가한다라는 건 이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추천서를 먼저 읽으면서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2년 전부터인가 제가 이제 추천서 없이 평가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평가 자료를 읽었던 그 파트가 있어요. 어느 파트일까요, 신 선생님? 아, 그러면은 그 학생부의 알 것 같아요. 학생부의 가장 맨 밑에 있는 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거 좀 담임 선생님이 관찰하신 거 써주시는 거. 네, 맞아요. 아,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파트가 아무래도 선생님이 네네. 매년 관찰하고 써주시는 파트이다 보니까 네네. 그 파트를 제가 제일 먼저 읽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안내할 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 파트를 작성 관련해서 안내를 할 때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침이나 안내가 있습니까? 네네. 그 기재 요령 안내 이제 교육부가 안내하는 그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추천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그 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지침이나 어떤 그런 표현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거에 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겠네요? 네, 그 역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선생님들이 써주고 있으시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 파트 영역이 옛날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가자들이 보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네네네. 거는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제 변화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그럼으로 인해서 무엇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까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는 거 이외에 올해 22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크게 변하는 부분 또 다른 건 없나요? 큰 특징들로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기소개서가 작년과 다르게 문항이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저희도 많이 다뤘었죠. 대학 어디야 TV에서. 네. 네, 여기서도 학생들이 문항이 축소됐으니까 자기소개서 쓰는 게 좀 더 부담감이 덜하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축소돼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완해서 네네. 작성을 하면 좋을지, 또 이거 관련해서 내가 다른 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해서 어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가지고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좀 그러면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또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중요해지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문항을 보면 기존에 있던 1번에 있던 뭐 그 재학중 학습 경험 네네네네. 문항과 그리고 2번에 있던 교내 활동 문항이 세 개 막 선택하는 네. 것들. 그게 합쳐져 가지고 네. 이제 1번 문항이 됐어요. 네. 그러면 학생이 쓸 수 있는 활동이라던가 내용들이 많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1번 문항이 좀 집약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촬영 때 네네. 이제 학생들한테 자기소개서 작성 팁으로 네네네. 이제 안내를 하긴 했었는데 네. 했던 내용인데, 일단은 활동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쓰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좀 다르더라도, 같으면 당연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겠지만 다르더라도 좀 약간 연관성을 좀 찾아가지고 좀 구성하는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1번 문항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네네. 좀 생각을 해보면 1번에 이제 진로 관련해서 네네. 내가 어떤 학습 경험을 하고 어떤 활동들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쓰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정답은 아니에요, 학생들. 네네. 꼭 이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내용이 축소되다 보니까 좀 집약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뭐가 있을지를 고민했을 때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유기적 연계성, 이거를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자 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건 좀 가급적 쓰기보다는 거기에 그냥 더 유기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표현들을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고려해서 쓰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또 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제 2024학년부터는 이제 평가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아,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폐지된다고. 아, 네, 맞아요. 지금 현재 고1인가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네네. 고1 학생부터 그런데 이제 미리 이제 2022학년부터 자기소개서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네네네.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올해 이제 대표적으로 네네. 폐지하는 대학들 좀 예를 들어드리면 네네. 이제 서울 수도권에는 고려대, 상명대, 그리고 뭐 한국외대, 네네. 서강대 이런 오. 대학들이 있고요. 네. 뭐 한양대 같은 경우 이전부터도 자기소개서 평가 자료를 활용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되게 파격적으로. 네, 맞아요. 그때 되게 파격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활용하지 않았고, 또 그 외에도 지방 거점 국립대라던가 네. 교대에서도 올해부터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 교대에서 되게 거의 아마 모든 교대가 자기소개서 폐지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막 찾아보니까 교대는 많이 폐지했다고 하는데, 광운대학교는 그럼 어떻습니까?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좀 쓰고 어필할 수 네네네네.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도 자기소개서를 평가 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네. 양식은 대교육 공통양식, 그러니까 교육부와 대교육이 발표한 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중요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 남는 서류는 결국 학생부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학생부의 중요성이 좀 더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 맞아요. 네. 학교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도 같이 조금 기재 사항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재 요령에 따르면 그렇습니까? 네네.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네네. 의해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축소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를 거는 대학들이 올해는 좀 늘어납니다. 약간 좀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수능 최저를 걸겠다라는 대학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대학 중 대표적인 뭐 예로는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라던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간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는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을 다른 전형이랑 똑같이 그냥 성적 발표된 다음에 그걸 충족해야지만 최종 합격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이건 논술 전형이건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건 필수 요건이에요. 네.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류 평가를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 그리고 면접도 굉장히 잘했어.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그 학생은 합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뭐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이 조금 더 생기기는 하겠는데 네. 예, 그래도 좀 우리가 전 시간에 바로 촬영한 것처럼 우리 한계를 스스로 한정 짓지 말자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수능도 끝까지 끌고 가자라는 그런 거랑 좀 일맥상통할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2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수능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수능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2월 되는 인원까지 합하면은 인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수능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같이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광운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수능 최저 있습니까?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뭐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런 수시에 있는 모든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편하고 좀 부담은 좀 더 낮아지겠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수능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뭐